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뜨겁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주들의 급락, 에코프로 BM입니다. 앞서 최현덕 매니저하고도 간단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하락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또 리비안의 급락, 미 증시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주들이 하락한 것이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 리비안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도 불똥을 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빠져서 이 이슈를 갖다 붙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루시드와 같이 이렇게 주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었고요. 이런 조금 이유들을 살펴보니까는 이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빚어진 원자재 가격 폭등이 가장 영향을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핵심 소재라고 불릴 수가 있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공급망에 전체적으로 차질이 현재 이제 빚어진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좀 빚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환경 자체가 이 전기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휴전에 대한 또 기대감 또한 지금 실망으로 바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감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뭔가 해결 방안이 현재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당분간은 조정을 좀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니켈 가격 급등 그리고 공급망 차질,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악재의 요인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2차 전지주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2차 전지의 그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요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가격으로 전가하면서 기업이 받는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통해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도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좋은 실적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이 판가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성장성은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현재 이 분위기라든지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이러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도 좀 더 분위기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수혜 기대감보다도 이 우려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런 분위기도 좀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무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셀에 대한 양산 소식이라든지 북미 지역 내에서 하반기에는 이 픽업 트럭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잔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비수기입니다. 사실 굳이 비수기인 시기에 너무 앞서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원재료 가격 자체가 정가가 용이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사의 가격 압박에서 협상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한번 살펴보아서 오히려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너무나 악재가 크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단순한 어떤 논리보다도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개별 기업별로 모멘텀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별로 모멘텀을 확인해보자. 어떻게 보면 쉬운 해답이기도 하지만 하나씩 다 고민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씩 알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2차 전지주들의 순환이 다시 재개된다면 대표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그 하락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의견 그리고 대응 전략 한 줄 평으로 주시죠.
네, 저는 당장은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높고 수요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또 이를 통해서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주가가 반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다기보다도 이 지정학적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나 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에 따른 기대감보다도 지금은 상황 자체를 지켜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나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해외 증시 자체를 봤을 때도 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큰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당장에 이런 영향들을 좀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롬 BM의 경우는 한 차례 주가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30만 원 선을 좀 지지하면서 다시금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히려 3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소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단기적인 손절가 3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손절가 30만 원과 함께 당장은 기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아닌데요.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완성차 셀 업체, 배터리 셀 업체 관련해서 삼성 SDI 관련 질문이 들어와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고체에 관한 이야기,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삼성 SDI가 오늘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속도 내면서 오늘 첫 삽을 푸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요, 뭐 전고체 배터리, LFP, 리튬, 아예 전문가세요. 하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는데 과연 그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뭐 아니면 도 아니야? 삼성 SDI가 이쪽에서 승기를 거둔다면 대박이 날 텐데 가야 되는 길이지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삼성 SDI의 경우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지금부터 개별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의 경우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이렇게 좀 호재거리의 뉴스, 특히나 이런 개별적인 어떤 기술력을 좀 자랑할 만한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 이렇게 경쟁사 대비해서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보수적인 입장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신에 이 질적인 부분의 성장성을 나타내겠다라고 좀 계획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렇게 좀 더 특별한 어떤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은 사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뉴스가 단기적으로 그냥 반응하고 마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반등세를 좀 만들어 나가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좀 잡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보유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삼성 SDI가 조금 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 정지 면했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분식회계 이슈를 털어낸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이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의견 주시죠. 네, 저는 그래도 예상보다 좋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뭔가 일각에서는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뭐 고의성의 검찰 조치라든지 이제 매매 거래 정지를 우려한 것에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불확실성 하나 자체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좀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4년 동안에 걸쳤던 이 금융당국의 전방위 조사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벗어났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 셀트리온이 본래의 자리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을 하겠다는 계획도 현재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도 주가 강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뭔가 큰 폭의 시원성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올랐다 다시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방향성을 뚜렷하게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장기간에 어쨌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감리 자체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부식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한 차례 제거가 되고 본연의 자료 돌아가서 사업의 매진 계획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이지만 음봉 전환한 게 아쉬우신가 봐요. 아유, 지금 작살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이 좋을 때 만약에 이 뉴스가 나왔다면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호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 탓에 상승폭을 키우기보다는 시가 대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건 알겠는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어떻게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될지 헷갈립니다. 투자 의견,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지켜봐도 괜찮을지 의견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우려했었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주가가 반등 보였지만은 반등 이후에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바로 이게 앞으로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뭔가 고성장을 견인할 만한 후속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과들을 이제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이 신뢰감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 경쟁 자체가 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장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이런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또 분위기라든지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면서 현재로서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의 위기는 좀 벗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했지만은 1차적으로는 20만 원 선에서 매물대가 좀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20만 원을 돌파해놔야 어느 정도 22만 원, 24만 원까지도 도달을 할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20만 원 선 매물대 소화를 하는 모습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자.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는지 그러고 나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는 뭐 물론이거니와 오늘 코스닥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무거운 상황인데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그 재바 안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결과가 분식회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투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3월장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시름 던 상태로 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여파가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면 이번에는 이런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증선위가 이번 제재로 회계 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 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회계 기준 적용 지원반을 운영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의 어떤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워낙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었기 때문에 서서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더 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상황실을 통해서 또 제약바이오까지 살짝 격도로 여쭤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앞서 최현영 매니저님이 중국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그 안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더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화장품주들이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사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갖고 있던 지위가
예전보다 많이 위상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중국 내에서의 소비 심리 둔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거죠? 네,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뭔가 주요 화장품주라든지 의류주들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 내 소비가 둔화가 되었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중국 행정부는 이 수요 축소라든지 공급망 충격을 이유로 해서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30년 만에 최저치인 5.5%로 현재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비 둔화나 아니면 경쟁 자체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비 확대 따른 우려감 또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월에 이제 보수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보다도 이 미국과 같이 서방 국가와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뭔가 주가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별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업황 자체에 대한 분위기 또한 중요한데 어떤 중국에 대한 소비 둔화 그리고 사실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되다 보니까는 당분간으로서는 이렇게 중국 소비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소비주는 피하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비단 화장품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류주에도 해당되는 건지 중국 관련 소비주들 투자 의견 하향인가요? 네, 저는 당장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반응해야 되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네. 아니면은 뭔가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주요 소비재로 인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만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의 우려가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자체는 부족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우려감도 많이 선 반영이 되었고 워낙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피하자라기보다도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공포에 피하기보다는 바닥 확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그동안 또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가격에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가격이긴 한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보유자분들 한해서 한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당장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조금 아쉬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서서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가 그동안 중국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점이죠. 서서히 어느 정도 거리 두기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3월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외출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뭔가 주가가 방향 자체를 잡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바닥 확인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전저점 14만 4천 원 이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전저점 부근이 14만 4천 원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고 가격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여전히 시장 자체는 어렵고 이 소비재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면서 그래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리오프닝이라든지 또 다시금 중국에 대한 소비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도 다시 좀 나타나고 있고 반중 정책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환경이 오늘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들, 특히 화장품주로 직결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한 주의 평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이상하게 세 가지 상황실 모두 다 조심하자,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김진경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